안녕하세요. 인사이트 멘토 박정혁 대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평생 정답만 찾다가 오답이 된 당신에게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좋은 결정을 하고 싶어 하지요. 그래서 많이 하는 질문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둘 중에 뭐가 더 좋을까요? 이런 질문을 자주 합니다. 그렇게 뭔가 이렇게 시행착오 없이 또 그리고 핵심만 딱 그 열매만 그 결과만 딱 이렇게 취해갖고 좋은 결정을 하고 싶은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슷한 생각일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우리 인생에서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또 좀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결정하는 것을 되게 두려워해서 다른 사람의 선택이나 이런 것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뭔가 인생이 발전하기보다는 뭔가 제자리 걸음, 때로는 또 어떻게 뒤로 인생이 가는 기분이 들 때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첫 번째, 떠먹여주는 지식의 치명적인 함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제가 왜 이걸 왜 첫 번째로 다루었냐면요.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지식을 습득하고 정보를 습득할 때 너무 이렇게 남이 다 정리해 놓은 거, 남이 이렇게 뭔가 떠먹기 좋게 해 놓은 것에 너무 이렇게 열광하고 너무 이렇게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 여기 적어 놓은 것처럼 뭐 요약본, 쪽집게 강의, 뭐 세 줄 요약, 이런 것에 너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열광하고 또 이렇게 집착을 하고 있어요. 물론 뭐 이해는 됩니다. 정보가 너무 많고 이 정보가 맞는지 틀린지, 그리고 나는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차분하게 진득하게 읽을 수 있는 집중력도 지금 없고 바쁘기도 하고 그러고 싶지도 않고 뭐 이해는 됩니다. 그리고 워낙 또 뭐 인공지능이나 검색 잘 돼 있다고는 하지만은 리서치 하는 것도 상당히 또 귀찮은 일이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배우는 지식, 우리가 얻는 지식이나 정보는 결과가 아니라 그 결과물을 만들기 위한 그 모든 과정들이 결국 근육처럼 나한테 체득이 되고 내재가 돼서 내 거가 되는, 내 실력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식을 쌓는 거고 정보를 얻는 거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것들을 너무 과소평가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그냥 정리된 거, 이 결과만 얻고 싶어. 속된 말에 꿀만 빨고 싶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그냥 내가 운동을 해서 근육을 불린 게 아니라 무슨 뭐 약물이나 이런 것에 의존을 해갖고 근육을 마치 펌핑해서 키운 것처럼 이렇게 좀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적어놓은 대로 이런 과정을 생략하면은 실제 문제 상황이 딱 닥쳤을 때 스스로 아무것도 해결을 못해요. 그때마다 계속 누군가한테 물어봐야 되고 뭐에 검색해봐야 되고 인공지능 물어봐야 되고 아니면 커뮤니티에 물어보고 계속 이래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계속. 근데 물론 물어볼 수 있고 뭐 검색해 볼 수 있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은 상황들이 우리가 살다 보면 너무 많이 나와 있고 또 그리고 그런 경우에 많이 또 직면을 하죠. 또 그리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게 정확한지 아닌지는 여러분이 검증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매번 상황이 다르고 그리고 이런 상황에는 이렇게 모든 게 다 정의되어 있지 않잖아요. 검색을 해보든 인공지능에 물어보든 어떻게 커뮤니티에 물어보든 이거는 종합적으로 추론하고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판단하는 영역인데 이걸 너무 우습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안 된다. 왜 이렇게 힘들어 하시냐? 떠먹여주는 지식에 너무나 많이 이렇게 좀 몰입이 돼 있고 너무 이런 거 위주로 지식과 정보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두 번째, 이렇게 떠먹여주는 지식이나 남들이 정리해 놓는 정보에 이렇게 익숙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결정장애가 생깁니다. 왜냐? 내가 스스로 뭔가 지식이나 정보를 취합하고 정리하고 내 걸로 만드는 과정. 다시 말하면은 음식으로 말하면 내가 내 치아로 꼭꼭 씹어서 음식을 이게 떠넘기는, 그러니까 음식을 꼭꼭 씹어 갖고 이 식도와 위로 넘어가는 이 과정을 안 겪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가 씹지 않고 그냥 꿀떡꿀떡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음식은 섭취가 되지만 소화가 안 되잖아요. 마치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결정장애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 소화가 안 되는 지식과 정보를 계속 받아들이다 보면은 결정을 못하는 결정장애가 생기죠. 그러면 많은 분들이 겪는 결정장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결정장애는 결국 책임 회피, 이거와 연관이 있는데,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너무 지나치게 타인에게 과하게 의존하거나
뭐 최근에는 점술, 타로, 뭐 그리고 뭐 여러분이 자주 가는 뭐 커뮤니티, 뭐 이런 같은 뭐 준비생들이 있는 그런 게시판 같은 거, 이런 것에 너무 이렇게 의존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절대로 결정장애 상황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 잘못됐어요. 그러면 저 점쟁이가 그랬대. 저 타로 마스터가 이렇게 했는데 잘못됐어. 내가 자주 가는 그 커뮤니티 그 준비생 게시판에서 이렇게 했는데 잘못됐어. 뭐 트렌드가 바뀌었어. 뭐 출제 경향이 바뀌었어. 뭐 이번에 불수능이 됐어. 아니면 뭐 이번 토익이 어려웠어.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핑계를 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충분히 취합을 하고 결정을 딱 했는데 잘못됐어요. 좋은 결과가 안 났어요. 그러면 이번에 내가 좋은 경험했다. 이번에 시행착오 참 뼈아프다. 다음에 이러지 말아야지. 이러면서 더 공부도 많이 하게 되고 더 뭔가 정보나 지식을 습득할 때도 이게 나한테 맞는 건지 나한테 통용이 되는 건지 조금 더 이렇게 고민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좀 겪어야 되는데 좀 그런 것들을 자꾸 피한다는 거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자꾸 결정장애, 책임회피 이런 일들이 왜 이렇게 자꾸 발생을 하냐면 책임에서 피하고 싶은 그런 방어 기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실패의 결과는 나한테 온전히 돌아오는 거예요. 왜냐면 내 명의로 내가 결정한 거기 때문에 나한테 돌아와요. 뭐 흔히 그런 말 있잖아요. 20살 이후에 하는 모든 결정은 전부 내 인생에 그대로 쌓인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도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뭐 사소하게는 그렇죠. 내가 뭐 토익시험, 자꾸 이게 토익시험을 제가 예를 드는데 토익시험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예를 들면은 토익시험 같은 것만 해도 내가 잘 준비하고 내가 충분히 공부하고 지식과 정보를 취합해서 한 번, 두 번에 끝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꾸 남의 방법, 뭐 이런 방법이 좋다, 저런 방법이 좋다, 자꾸 이런 거에 휩쓸려 다니면 10번, 100번을 봐도 내가 원하는 점수가 안 나와요. 그런 것처럼 이 결정장애 책임 회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온전히 본인이 선택한 것은 본인의 인생에 쌓일 수밖에 없고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그렇죠. 남들은 토익 끝내고 자격증도 하고 취업도 하고 인턴도 다닐 때 나는 아직도 이 토익을 해결 못해서 계속 이거 보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 늦는 거잖아요. 취업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강의 많이 다닐 때 그런 얘기도 했어요. 토익을 4학년이 토익 시험 보고 다니고 토익 스피킹 보고 뭐 토익 붙들고 있으면 취업 안 된다고 제가 얘기 바로 하거든요. 안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졸업 전에 취업이 안 돼요. 4학년에 토익이나 토익 스피킹을 보고 있으면. 그런 것처럼 이런 것도 결정장애 책임 회피인 거예요. 이거를 저학년 때부터 내가 시행착오를 겪었지만은 내 나름대로 한 분들은 생각보다 시험 많이 안 보고도 끝내요. 뭐 많이 봐야 한 3번? 보통 한두 번 안에 끝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남의 방법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오래 걸린다고. 다시 말하면 선택권을 넘기는 것은 인생에서 핸들을 넘기고 한마디로 뭐 운전대를 남한테 넘기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결정장애 책임 회피는 단순히 뭐 시험 준비 하나, 뭐 무엇을 먹을까 결정하는 거 하나,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에서 다 영향을 미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의존적인 사람들,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들, 그리고 결정을 못하는 분들이 인생에서 가장 먼저 잃게 되는 것이 뭘까라고 고민을 해본다면은 이런 것을 먼저 잃게 돼요. 사실 이제 우리가 사람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는 여러 가지 뭐 요소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스스로 이렇게 책임을 지고 결정하고 막 머리 아프고 막 쫄리고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이런 고민을 뚫고 딱 얻어낸 그 결과, 그게 결국은 성취감으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성취감을 느낄 수 있어야만 사람이 발전해요. 그런데 자꾸 남의 결정에 따르고 남이 만들어낸 정보 지식에 자꾸 익숙하다 보면은 성공해도 내 덕분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남이 만들어놓은 그런 정리된 거, 지식 이런 것들을 취해서 얻은 거기 때문에 온전히 내 공로와 내 덕이 아닙니다. 그러면 다른 상황이 벌어질 때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패를 했어. 그러면 내가 저 프린트를 봤더니 잘 안 됐어. 저런 방법으로 했더니 잘 안 됐어. 그리고 이 주식 오른다고 그랬는데 안 올랐어. 떨어졌어. 자꾸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발전이 멈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힘들고 머리 아프고 막 미치겠고, 그리고 막 내가 이 잘못된 결과 시행착오를 받아들이는 게 막 쫄리고 막 미치겠고 이래도 좀 온전히 좀 이거를 조금만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정말 발전이 돼요.
여러분이 이런 거 한두 번만 넘기시면은 그래, 다른 사람들 말하는 거, 다른 사람들이 정리해 놓은 거는 참고 수준이야. 결국 나만의 뭔가가 있어야 돼요. 정보가 됐든 지식이 됐든 뭐 삶을 풀어가는 과정이 됐든 방법이 됐든.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솔루션은 뭐냐면, 결국 인생의 주도권은 내가 이렇게 쥐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냐면, 삶의 주인이 돼야 되는데, 이 세 가지 이 훈련 방법을 제가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작은 결정부터 스스로 내리고 결과에 직면하는 연습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보통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컵라면 하나 사 먹는 거, 전 이런 거 꼭 예를 들거든요. 강의할 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음료수를 사 먹을 때 뭐 A라는 음료수를 사 먹는 대신에 B를 사 먹는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돈 크게 안 드는 거. 컵라면을 먹을 때도 이걸 먹을까 저걸 먹을까, 이런 거 하나하나만 여러분이 한번 계속 리서치도 해보시고 정보도 취합해서 한번 이렇게 결정해보세요. 이런 연습만 되어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일단 먹었는데 맛이 없어요. 내 취향이 아니야. 이것도 괜찮아요. 한마디로 틀려도 괜찮습니다. 틀려도 괜찮으니까 작은 결정을 스스로 내려야 돼요. 그런데 나는 이거 실패하고 싶지 않아서 막 연락해 해갖고 이 컵라면이 더 맛있어, 이 음료수가 더 맛있어, 이러고 있으면은 못 벗어나요. 두 번째, 내 판단으로 틀려보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이게 남들이 떠먹여준 것보다 1000배, 100배 아주 더 유용한 가치인 거죠.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려는 게 아니라, 내가 시행착오를 겪어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러면 안 되는 거구나. 이러면 결과가 나오지 않는구나. 이러면 다른 사람이 싫어하는구나. 이래갖고는 뭔가 합격이 안 되는구나. 이래서는 돈을 못 버는구나. 손실을 보는구나. 이런 걸 알아야 가치가 있지. 자꾸 남의 이런 거 휘둘리면은 계속 그 자리, 아니면 퇴보예요. 실질적으로는 퇴보하는 거예요. 왜냐? 세상이 빨리 바뀌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세 번째 제가 적어놓은 것처럼 스스로 길을 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변화무쌍한 이 세상을 살아남을 수가 있지, 계속 그때마다 의존하고, 그때마다 뭐 인공지능 물어보고, 그때마다 검색하고, 그때마다 뭐 참고하고, 그때마다 어디 잘 정리된 거 없나 보고, 이러면은 여러분이 뭐가 발전하고 돈을 더 벌고 성공하고 원하는 삶을 살고 이런 것은 안 됩니다. 깨져봐야 돼요. 깨져봐. 하지만 작은 거부터 깨져봐야 여러분이 큰 성공을 거둘 수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제가 이것저것 준비를 했는데 마음에 드셨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으로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좋았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하이프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